목동 윤선생 스피드국어 안녕하세요. 저는 윤건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신사고에서 달밤 이런 작품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신사고에서 서정갈래로서 이제 시를 다뤘죠. 네, 그래서 시 작품 슬픔이 기쁨에게가 이제 첫 번째 단원이고, 두 번째 단원이 서사갈래인 소설입니다. 이태준의 달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서울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단과학원을 비롯한 단과학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목동 윤건호 구원원술이라는 학원에서 원장과 그 다음에 선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여기 선생님 그림 그려놨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면은 공부를 항상 할 때 소설 같은 것이 이제 길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럴수록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죠? 네, 이렇게 개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더 좋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설에서는 인물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못났지만 아주 인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황수건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가 서술자죠. 근데 이제 나라고 나오게 되면은 이 소설의 시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1인칭 시점이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인공과 관계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수건이에 대해서 내 얘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오직 황수건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시간적인 배경은 1930년대, 공간적인 배경은 서울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성북동은 굉장히 예전부터 좀 잘 사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이제 큰 집들도 많고 이렇게 뭐 재벌가 회장님들 이런 분들 집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거기가 좀 빈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죠. 네, 그래서 황수건 같은 인물도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공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달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달밤은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일종의 소재이기도 하고 어떤 배경이기도 한데, 효과가 바로 뭐냐, 여기 보면 아주 서정적이고 애상적인 분위기고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의 정서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핵심 정리 한번 볼까요?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길이가 짧으니까 단편소설입니다. 성격은 서정적이면서도 애상적이다. 애상적이라는 건 이제 슬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음에 배경, 1930년대 일제강점기가 시간적 배경이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 성북동이고, 제재로는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의 삶입니다. 황수건이죠. 주제는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을 다루고 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이 이제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자, 1번,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두 번째,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한 에피소드 형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에피소드식 구성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긴다 그랬는데, 이 배경이 바로 뭐냐면은 이 달밤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달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뭐라고 아까 중요했던 거? 네, 에피소드식 구성. 네, 에피소드식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 줄 한 줄, 이 소설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 뭐 말하기 방식이라든가 보여주기 방식이라든가 이런 서술 방식,
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이 대강 이렇구나만 갖고 시험 준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부터 볼까요? 네. 발단 부분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설에서 보통 인물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배경이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시작이죠, 당연히. 네. 자, 다음 봅시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섯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서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그죠? 보통 이제 여기가 시골이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보통 자연 풍경이라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이 나가 여기를 시골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황수건 때문이죠.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게 도대체 왜 시골이라는 걸 판단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또 뒤에 나옵니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라는 건 뭐냐면 딱 잘라서 표현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못난이에요. 이게 바로 단적인 평가인데 이 부분이 바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단적으로 평가를 내린 부분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난인데 못난이를 만나고 여기가 시골이라는 걸 알게 됐다. 또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 없겠지만 대처, 도시죠.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사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죠? 네. 못난이는 이게 잘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태고라고 하는 거는 아주 처음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인데 처음 옛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 이 손은 누구예요? 손님이죠. 네, 처음 들어오는 손 또는 나그네, 이런 나그네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못난이는 시골에서 흔히 잘 뛰는데 이 황수건이가 바로 그런 못난이였고, 황수건이가 바로 이 못난이였고, 그래서 여기가 시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요거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단적인 표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이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문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그 서울이 4대문 안이 있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뭐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는데 그 안이 이제 진짜 서울인 거지. 그런데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성북동은 좀 교회니까 여기로 이사 왔다는 건 뭔가 좀 사정이 있어서 좀 뭔가 안 좋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왔다 그러니까 그런 잘 살던 사람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오면서 이렇게 황수건이 이제 너스레를 떠는 겁니다. 이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너방 문 앞에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핫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그랬어. 황수건이는 뭐 하는 사람이야? 신문 배달부. 그럼 여기서 이제 핫비라는 거는 뭐냐? 아이고, 잘못했다. 자, 여기서 신문 배달부입니다. 황수건은.
그럼 여기서 이제 합비라는 건 뭐냐면은, 합비는 왜 여러분 지금도 택배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다 유니폼처럼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문 배달부들이 여기다가 유니폼 같은 걸 입었는데 그걸 합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수건이라는 사람은 요 인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아, 신문 배달부였다. 좋습니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었죠, 제 얘기. 왜 거기 가서 사흘 동안 찾았겠어요? 이 사람이 바보 같으니까 그렇겠지. 하더니 신문을 방에 늘어뜨리며, 들여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사고 가겠쇼? 아, 내가 알았다면 이 안에 큰 개화집도 많은 거립쇼. 자, 이런 것도, 이런 얘기도 보면은 다 사정이 있어서 이사 왔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순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다. 너무 말이 황당스러워서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꺾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물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뭐라고요? 네, 묘사예요, 묘사.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서술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신사호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서전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뭐 교술 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물의 생김새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듯이 서술하는 방식을 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어. 아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뭐립쇼? 이게 제 업인데쇼. 업이라는 건 이제 제 일이라 이런 얘기죠.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날래는 그죠? 네. 뭐 바로 빨리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이게 이북 사투리 같아요. 네.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깎듯이 내 성명을 댔다. 그랬어요. 나는 비록 황수건이 조금 모자라 보이지만은 그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의를 차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그 인물됨을 알 수가 있죠? 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개는 개가 구먼이십시오. 한다. 아직 없소.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에 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자, 그래서 나는 황수건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그죠? 네, 좀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황수건에 대한 뭡니까? 호의적 반응. 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자의 그 인물에 대한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재밌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에 입쇼. 망하지만 하나 개가 있는데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 heb죠. 왜? 막 깨물려고 덤비는 걸 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메시지는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왜 두지 말라 그러냐면은 무슨 특별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 있으면 신문 배달하기 어려우니까 개 키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뭐 신문 보는 집에서는 사실 상관없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황수건은 지금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냥 부침성 있게 누구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서술자인 나도 그런 거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 거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황수건이의 말이 너무 좀 천진난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더욱 신을 낸다. 자기 말을 갖다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신난 거죠. 그놈의 개그가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야 할 텐데.
뺨 때리는 거 이런 걸 양떡을 먹인다고 하는데 한번 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겠지.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그죠. 주먹을 이제 이렇게 그죠 쥐고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렇게 때리는 신용 같은 거 했겠지. 근데 손과 발목은 머리에 비겨서 반비례로 자꾸 가느다랗다 그랬어. 자, 그래서 황수건의 생김새를 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결국 묘사가 되겠습니다. 어서 곤할 텐데 가 자시오. 이제 피곤한데 자라. 밤 늦게 왔잖아. 지금 황수건이가 밤 10시에 왔으니까. 아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왜? 얘기 더 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좀 옵시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립시오. 하더니 돌아갔다. 황수건과 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며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어? 물으니 자연 그렇죠. 자연 그렇자라는 건 뭐야? 되게 뭐 그렇다. 늘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7이란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하고 세월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에서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요거 여기 다 해서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 다시 좀 할까요? 네, 크게 여기까지가 다 뭐냐면 황수건의 내력을 직접 제시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술자가 뭐 한 거냐면은 직접 제시입니다. 직접 제시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서술자가 요거 5자가 중요해요. 요약적 제시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약적 제시. 자, 요약적 제시는 개념이 뭐냐? 이것도 중요한데, 요약적 제시는 개념이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짧게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직접 제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독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즉 여기서 독자가 황수건이를 볼 때는 어떻게 느끼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서술자가 독자에게 등장인물 얘기를 해주면 서술자가 중간에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당연히 그 서술자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는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멀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간접 제시의 방법,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대화라든가 행동만을 만약에 서술해놨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스스로 황수건이라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잖아.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바로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독자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독자에게 등장인물에 관한 얘기를 해주다 보면 독자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멀게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반 친구 중에서 두 친구가 싸웠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와서 자기들이 왜 싸웠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해주는 친구가 서술자, 듣는 여러분은 독자, 그 다음에 그 둘이 싸웠을 때 싸운 다른 친구는 다른 등장인물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거를 그냥 목격만 하고 스스로 만약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등장인물에게 더 오히려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자기들이 싸운 일을 하다 보면 그 친구의 관점이 들어가겠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다른 말하지 않는 다른 친구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말하기 방식 또는 직접 제시, 외학적 제시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기 방식의 특징은 바로 뭐야? 독자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거꾸로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그렇죠? 네.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제시고 다른 말로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독자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멀어진다.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그냥 대화 형식으로 만약에 제시를 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독자와 등장인물의 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 직접 제시의 방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은 바보라는 의미입니다. 반편과 뭘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그랬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했겠지, 그죠? 뭐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이랬겠지. 근데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그랬어. 이 서술자가 자기가, 그죠? 네, 역시 그 황수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호의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거죠. 네. 자, 그 다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좋았고,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그럴 때 있잖아, 왜 대화하다가 대화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색할 때 있잖아요. 근데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가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다. 월요일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라고도 묻고, 소와 말이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느냐는 등, 아무튼 그가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질문 수준을 봤을 때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죠. 뭔가 좀 엉뚱합니다. 그죠? 엉뚱하고 좀 황당해요. 그래서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 좀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 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원배달이 이제 뭐냐면 황수건의 소원인데, 원배달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조배달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규직이죠, 정규직, 그죠? 정규직인 사람이 그게 이제 원배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알바 형식으로 지금 옆에 붙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하기에서 한 3원 받는 터라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회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님 됐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도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회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러니까 약간 좀 놀리려고 한 거겠죠. 그랬더니 그는 뚱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딸은 그렇겠다가 뭐야? 하긴 그렇겠네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경란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래서 경란은 원래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건데, 한마디로 뭐 조금 이제 그 자체보다는 약간 여기 뉘앙스로 문맥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뭐 이렇게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바라지 못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신문 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마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어대며 들어갔다. 이 선생님 깁쇼?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 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그래서 황수건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이런 마음씨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냥 뭐 놀리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출렁거린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근데 이게 소설이라는 거를 봤을 때 이런 게 사실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진 않죠.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그죠? 자, 위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그죠?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뭔가 좀 일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된 날이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이때만 해도 이제 나는 황수건이가 진짜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래갖고 이제 반가워서 나는 벌써 뛰어나갔는데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아니 그는 비웃으며 그까지 반편 어디 맡깁니까? 배달부를 쓰려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한다 봅니다. 반편이라고 나오죠. 이게 평가죠. 이제 그죠? 네, 주변인들의 평가, 황수건에 대한 주변인들의 단적인 평가입니다. 한다. 그럼 배우주 배달도 떨어졌소?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 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왜냐면 신문 배달을 해야 되는데 신문 배달이 안 되니까, 그지? 네. 나도 가끔 분안에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데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못 만나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여기 지금 이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당사자와 함께, 그죠? 네. 어떤 일에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을 당자라고 합니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했다. 그래서 황수건에 대한 배려와 연민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자,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스운 일화,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일화라고 하는 거는 에피소드인데 아까 우리 그 핵심 정리에서 이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일화입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입실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오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겨서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의뢰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학무부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시학관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장학사 같은 거죠, 그죠? 네, 이게 높은 분이 온 건데 이제 교육청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이걸 왔는데 이제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간단한 말이에요. 오하요 고자이마스는 이제 인사말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고, 아메가 후리마스는 비가 옵니다. 유키가 후리마스까는 눈이 내립니까?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처음에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에는 웃었다 이거지. 인정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재밌잖아.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오리마스까 하는 판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이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쳤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치라고 황수건이 이제 학교에 채용을 했던 건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린다는 건 이제 이렇게 뭐 선생들이 이렇게 윽박질렀겠죠. 다시는 안 그런 놈이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희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는 황수건이가 그래도 결혼을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결혼했습니다. 한번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섹시들이 달아나길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난 섹시가 있을걸? 이게 이제 놀리려고 그런 거죠.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삐 하악을 시키고 이제 종쳐갖고 이제 수업 끝났다 이거지. 그리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얘기도 있다. 다가서 쳤다는 건 빨리 쳤다, 일찍 쳤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다 이제 우스운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순박하다는 얘기죠. 이런 놀림에 넘어가는 걸 보니까. 자, 그래서 하루는 나는 거의 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갭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옵쇼? 하고 그런 배달 감독이나 되어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러오? 한적도 늦지도 않급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 옵쇼? 한다. 당신이 돌릴 때보다 3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하니 그런 머리를 북적북적 긁으면서 하루도 거르기만 해봐.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하고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싶긴 한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와서 이런 말 하는 거지. 그런데 조 선생님 왜 그러오? 삼산학교에 말씀해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었죠? 힘이 좀 세게 생겼죠? 이런 거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아니 그런 은근한 말소리를 씩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보려고 쇼 운동을 합죠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건 날마당 사무실로 갔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이제 거기서 다시 조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랬더니 세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 잡죠. 이 녀석이 막 붉은댑니다 그려. 그래 한번 싸움을 해야 할 텐데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버들 텐데쇼. 그렇지 못 모르고 되돌았다가 매만 맞지. 아니까 그는 한 걸음 나가서면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서쇼. 엊그정에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가 삼산학교 대문에다 놨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죠. 이 녀석이 나처럼 어찌를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여다버렸는지 그만 못 바꿔드립시오. 제 길.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죠.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뭘 생각하는데 손뼉을 딱 치더니 그런데쇼 제가 온 거입쇼. 댁에서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죠. 한다. 우두라는 건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어깨 부위에다가 여러분도 아마 맞은 학생들 많을 텐데 대부분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선생님 시절에는 주사를 놓으면 여기 이제 주사 자국도 나고 이게 볼록하게 솟아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얼굴 억지로 그 얼금뱅이 되지 말라고 이제 맞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 볼록 나오지 않게끔 맞히는 그런 게 있죠. 네. 자,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죠.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들을 넣는데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데쇼. 하며 자기 팔을 걷어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었죠. 한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보면 우두를 넣으면은 근력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대전제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다시 이쁘게.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네, 대전제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제 오류라고 하는 거는 이 전제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사실은 처음 전제인데 처음 전제가 잘못되게 되면 그 추론은 그죠? 네,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가면은 시험 떨어진다, 대학 입시 떨어진다, 막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너 지금 교회 다니지? 너 그래서 대학 떨어질 거야. 이게 지금 대전제 오류예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걸 논리적으로 그 뒤에는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대전제 오류입니다. 여기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대전제를 해놓고 내가 지금 여기서 우두를 맞았기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결론이 오류가 되는 거죠.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그는 싱글거리며 아 내가 생각긴 했었죠 한다. 왜 그렇소? 하고 괜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딴소리를 합니다. 저 안에 윤군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됩쇼. 아 삼선학교 그 녀석도 우수만 넣었다면 그까지 무서울 건 없는데쇼. 그걸 모르겠거든요 쇼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하는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왜 그러냐 왜 우두 넣으면은 근력이 주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했다고 봐야 돼? 네, 동문서답 또는 횡설수설 이거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꼬스카이 노릇을 합시오. 꼬스카이는 좀 심부름하고 뭐 이러는 거야. 급사 같은 거.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데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아미 장사도 없쇼. 차아미는 참외. 가을부터 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지낸답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래서 굉장히 황수건이를 아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장사하라고 이제 미천 대준 거야.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했다.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 표 하고 나오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래서 요 참외 3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한테 돈 3원 줬으니까 정말 고마워가지고 이제 갖다 놨겠지. 그죠? 네. 그리고 또 내가 준 요 3원은 바로 뭐야?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설정.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다. 드디어 달아났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남 같다는 거는 좀 웬만하면 정상적이면 이런 얘기인데 좀 모자란 사람이니까 그지?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그랬는데 동서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한테는 큰엄마나 작은엄마가 동서가 되고 여러분 아빠한테 동서는 누구냐면은 큰 이모부나 작은 이모부가 동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마 이 황수건의 아내가 그 동서가 있었겠죠. 그 동서가 못 살게 군다는 거 보니까 이제 손이 동서겠지. 그래서 못 견디게 구는데 남편만 그냥 괜찮으면은 따로 분가해서 살림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살 것이나 그렇지 못하니까 형님 신세를 져야 될 거 아니야 황수건이가. 그러니까 평생 동서 밑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달아났다. 이렇게 지금 서술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요약적 제시지. 그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독자에게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요약적 제시. 서술자가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다. 오케이. 좋네요. 네. 자,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달포는 보통 한 달을 조금 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직각은 뭐야? 바로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는 왜 갖고 왔을까요? 이 포도를 갖고 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바로 고마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나의 얘기도 들어주고 장사 미션도 대주고 해서 그 나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도를 갖고 온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알고 봤더니 뭐야? 훔쳐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황선원에 대해서 왜 연민을 느끼는지는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모자라긴 하지만 순박하고 그런 순정이 있는 사람이다. 순정이라는 건 진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포도도 좀 아껴 먹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나는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비단이에요. 깁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느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다 카다페이 기가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른 체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걸 생각하고 뭐야? 포도 사건이지 바로. 그지? 네. 내가 괜히 훔쳐와가지고 나 준다고 그래갖고 포도값도 물어주고 그런 거 무안해할 일이 있는 걸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래서 이거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뭐라고 봐야 돼? 배려라고 봐야겠죠.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뻑뻑 빨면서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나옵니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그래서 유감하다는 게 뭐야? 뭔가 좀 느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을 이렇게 요 설정을 이렇게 해놔서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이 달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요것이 바로 황수건의 어떤 그 상황하고 묘하게 대조가 되죠. 그리고 뭔가 여운도 주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전에 참 요거 할까요? 담배도 여러분 여기 이거 중요한데 요 담배는 바로 황수건의 답답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배를 갖다가 뻑뻑 그죠? 피워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밤이 나오는데 여기서 달밤은 바로 어떤 느낌이냐 우선은 아주 서정적이고 그 다음에 애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황수건의 모습이 희화적이면서 애처롭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연민 정서를 부각하는 거죠. 황수건에 대한 그 다음에 황수건의
불우한 시대의 정황하고 그 다음에 그의 천진한 성격이 대비되는 그런 배경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곳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내용은 좀 비극적인데 너무나 그죠? 비극적으로 그죠? 네. 결말이 비극적으로 흐르는 것을 이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달밤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서 황수원의 그 답답한 어떤 삶의 상황, 그 다음에 그의 순진무구한 성격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런 배경으로서의 달밤. 그래서 뭔가 여운을 주는 이렇게 끝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태준의 달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또 보셔도 좋고 이해가 잘 안 가는 학생들은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포인트들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들 그거 잘 체크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그죠? 네,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 학원에서는요, 여기 지금 고1 국어 교재를 배송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이제 문제도 담겨 있고, 여기 또 포인트들을 다 문장 형태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셔가지고, 이건 뭐 선생님의 교재는 자습서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죠. 자습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 이미 전국에서 많이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가지고 아니 필요할 거요 신청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그죠 늘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동의 윤건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